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어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3법 개정안 수용하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 의결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KBS 노조위원장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고한석 YTN 위원장님 모시고 또 지금의 언론 현실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농성장에서 바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이게 무기한 농성이고 네. 각사마다 이제 현안이 다 걸려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모이지는 못하고요. 네.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어느 네. 날은 KBS, 어느 날은 YTN 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저희 순번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YTN 기자들은 농성장에 가봐야 없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KBS 문제가 심각하기도 한데 네. 지금 상황 보면 거의 뭐 야당에서는 5.16 쿠데타 수준으로 네. 점령 작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예,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옆 회사이긴 합니다만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KBS 상황을 네. YTN에서는 좀 어떻게 지켜보고 저게 뭐 남의 일일까 싶기도 하고요. 예. 뭐 일단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 되게 크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사실은 저희도 한 번씩은 다 당했던 일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5.16 군사 쿠데타 수준이다. 뭐 혹은 MB 시즌 2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12.12 군사 쿠데타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전두환 때 벌어진 일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네. 그래도 그나마 이명박 때는 프로그램 하나 없애려고 하면 제작진 한두 명 바꾸고 뭐 좀 데스킹 좀 강하게 해서 네. 기사 톤다운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YTN의 돌발 영상 같은 네, 경우도 예, 그런 예. 식으로 없어졌어요. 처음에 그냥 돌발 영상을 훅 없앤 게 아니고 야 내일부터 하지 마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아니었죠. 네. PD들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좀 무색무취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죠? 좀 무능력한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네. 만들면은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그래서 아무도 돌발 영상 안 보게 만들고 만들려는 사람들 의욕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없앴어요. 근데 엊그제부터 네. 진행되고 있는 KB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MB 시즌2가 아니고 전두환 시즌2입니다. 전두환 시즌2다. 12.12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수준으로 네. 하고 있다. 네. 근데 정말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KBS 라디오 다녀왔는데 내부가 그냥 술렁이는 수준이 아니고 예. 오늘 뭐 공방위가 열린다고는 하는데 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작진들이 굉장히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그것이 바깥으로 뭐 무슨 파업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외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KBS 내부는 지금 상당히 제작진과 그다음에 이 사측과 네.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라이브 같은 경우는 진짜 예. 시청자들한테 사랑받는 방송이었는데 예. 시청자 게시판이 불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네.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 주최로 뭐 공영방송 노조위원장들이 모여서 방송을 하는 게 있는데 네. 거기 진행자가 오윤혜 씨예요. 아, 예. 오윤혜 씨가 KBS 상황을 일컬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가게 사장이 바뀌었는데 그 가게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을 네. 냈다 던져버리고 네. 갑자기 그 손님들한테 이런 거 팔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다고. 더 라이브 같은 경우는 KBS에서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프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능이나 예. 드라마 빼고는 최고라고 저는 예. 들었는데. 아니요. 예능, 예. 드라마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1위라고. 다 합쳐서 1위요? 예. 최욱 씨가 엄청 강조를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KBS에서 합쳐서.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예. 갑자기 그거 없애놓고서는 예. 느닷없이 사과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21세기 그리고 2023년도 대한민국 언론에서 다시 네. 과거로 돌아가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현업 언론인들이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YTN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벌써 지난달 한 달 정도 돼가는 거죠. 한전 KDN 마사회 보유한 YTN 지분 30.95%, 네. 낙찰 기업이 네. 유진그룹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원래 뭐 다른 언론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뭐 이 회사가 인수할 거다, 저 회사가 예. 인수할 거다, 뭐 예. 각사 정보 보고 게시판에 예, 예. 여러 가지 정보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네, 네. 어떤 회사이고 예, 왜 유진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유진그룹은 네. 저 역시도 이 인수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사는 집 주변에 유진그룹 레미콘 공장이 있긴 합니다. 네. 그거 이외에는 전혀 모르던 회사였고, 레미콘 공장. 예. 예, 이 보면 처음에 창업주가 건빵을 군납하면서 사업을 키웠다고 해요. 제과 회사라는 게 그 예, 건빵 예. 군납 회사였던 예.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2세죠. 2세인 유경선 회장이 네. M&A를 통해서 사세를 확장했고, 특히 동양 레미콘 인수하면서 회사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이마트 인수는 뭐 실패했고, 여튼간에 뭐 어떤 혁신이나 개발 뭐 그런 것보다는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한 회사고요. 네. 여기가 이제 오노리스크가 상당히 있었는데 네.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김광준 검사라고 있어요. 예, 김광준 검사. 그분이 조이팔 최측근한테서 2억 얼마인가 뇌물 받았고요. 예. 유진그룹한테서는 5억 4천만 원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특수 3부장인가 그랬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이요. 그랬는데 유진그룹 내사 뭐 하고 있었고 그거 무마해 주는 대가로 김광준 검사한테 유경선 회장이 돈을 그렇게 준 거죠. 그리고 그거를 경찰이 캐치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당시 경찰이 김광준 검사를 조사를 해요. 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감히 경찰이 우리를 수사하다니. 그래서 아주 유구한 전통을 가진 검경 갈등이 그때 폭발합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을 해요. 네. 검찰에. 경찰은 무조건 검찰을 거쳐야지 법원에다가 그렇죠. 영장을 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 검찰이 그것을 반려합니다. 영장을. 그 반려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윤석열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한참 싸워요. 이 수사권을 대체 김광준을 누가 수사를 해야 되느냐. 예. 그러다 결국에는 김수창이라는 특임 검사가 예. 김광준 검사를 수사하게 돼요. 근데 이 김수창 씨는 나중에 네. 제주도에서 뭐 하여간 부적절한 네. 뭐 음란 행위 하다가 걸려서 뭐 무리를 빚기도 했었어요. 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어쨌든 이 얘기가 좀 샜는데 네. 어쨌거나 이 김광준 검사한테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5억 4천만 원 뇌물 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물론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실형을 살지는 않아요. 네. 그것 때문에 유진그룹이 나눔 로또 위탁 사업을 했어요. 이제 그것도 탈락해요.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있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또 케이블 TV를 뭐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과 보도 전문 채널 운영하는 거는 완전 전혀 다른 문제죠. 문제죠.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하이마트 인수하려고 할 때 하이마트 선정구 회장이랑 어떤 약정을 했나 봐요. 동관계. 그 송사가 또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남동에 있는 유경선 회장 집이 뭐 압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렇듯 그렇게 깔끔한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회사인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찌됐든 그 유진그룹이라는 게 미디어하고 그렇게 미디어를 그리고 특히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
네. 공영방송을 경영할 만한 예. 어떤 능력과 자질, 언론관 네. 뭐 이런 거를 가졌다고 국민들이 그래 저런 회사 정도면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왜 유진인가가 궁금한데 일단 돈을 많이 써서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금액적으로 하면 네. 유진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을 써냈어요.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나 좀 종종 착각을 하시는 게 유진그룹이 YTN 지분 100%를 가져간 것이 아니에요. 30.95%를 가져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써낸 게 3,200억 원입니다. 3,200억. 3,200억. 예. 그렇다면은 YTN 자산 가치를 1조 넘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시장에서 YTN 자산 가치의 범위를 정할 때 거의 최상단에 있는 겁니다. 네. YTN 인수전에 참여한 게 한세실업, 유진그룹, 네. 글로벌 피스 재단이라는 통일교 3남이 예. 운영하는 예. 그 세 곳인데 유진그룹이 3,200억 원 써냈고요. 네. 한세가 2,300억 원. 네. 그다음에 글로벌 피스 재단, 통일교 1,200억 원을 써냈어요.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유진이 그만큼 정말 강하게 인수 의지가 있었구나라는 네. 거를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게 문제가 그런 거죠. 이제 그렇다면 왜 대체 쟤들은 그렇게까지 YTN을 갖고 싶어 할까? 그렇죠. 이게 저희 입장에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YTN 구성원들이 제일 네. 궁금해할 대목이 그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많았어요. 유진그룹이 네. 정권에 누구와 다 있다. 뭐 네. YTN 자산을 팔 것이다. 뭐 M&A를 시도할 것이다. 이러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고요. 저희가 확인하고 나름 추정한 바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은 네. 연세대학교 출신이고 네. 연세대 총동문회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아마 그럴 거예요.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협회 예, 회장이고요. 런던 올림픽 때 선수 단장을 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수 단장이 됐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김광준 검사 뭐 문제가 그다음에 선정부 터지면서. 뭐 회장과의 소송 이런 것 때문에 물러납니다. 그리고 유경선 회장의 절친으로는 누가 있냐면 네. 동화그룹의 승명호 회장이 있어요. 동화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예. 뭐 목재 사업 뭐 이런 거 마루 만들고 뭐 그런데 네. 한국일보를 인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승명호 회장은 고려대학교 총동문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연고전입니까? 네. 유경선 회장과 예. 승명호 회장은 예. 그리고 또 두 분이 예.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선 회장은 검찰 수사를 아주 세게 받아봤죠. 받았고, 예. 그리고 예. YTN 인수 낙찰자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모 네. 경제지에서 어느 한 경제지에서 출근길에 따라붙어서 물어봤을 때 네. 유경선 회장은 YTN을 뭐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네. 그냥 간단하게 스트롱 YTN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 YTN을 강하게 만들겠다? 네.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네. 결국에 유경선 회장의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검찰 수사도 당해보고 해보니까 네. 이 돈으로 이 스트롱이라는 거 힘이라는 것은 결코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강하게 깨달았고 예. 친구인 승명호 회장을 통해서 본 거죠. 네. 언론사를 인수하면 그 오너가 어느 지위까지 올라가고 예. 만나지 못하던 정치인들 만나고 예. 어떤 힘을 갖게 되는지 예. 그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예.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제가 뭐 이제 기자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동아마루 회사가 사장이 회장이 네. 그 마루 회사일 때는 네. 어떤 뭐 모임에 갈 때 저 뒤에 말석에 앉아 있었는데 네. 언론사 사주가 되니까 헤드 네. 테이블에 앉혀주더라. 뭐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대우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언론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라고 친구인 그 유경선 회장에게 야 이런 길이 있어라고 그러니까 이게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고 그렇습니다. 추정이 추정입니다. 네, 추정. 추정. 예, 그렇게 추정하는 기자들끼리 거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취재해 보면 이거 외에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많이 취재를 했겠습니까? YTN 기자들이 네. 다양한 경로로. 예. 이 방송 사업이라는 게 예. 블루오션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뭐 예컨대 뭐 무슨 예능을 하거나 네. 드라마를 하거나 네, 네.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사업이 YTN은 가능합니까? YTN은 법상 보도 네.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80% 이상 무조건 뉴스로 콘텐츠를 채워야 돼요. 네. 그래서 TV조선처럼 트로트 네. 못합니다. YTN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로 돈을 번다는 거는 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돈이야 예. 벌겠지만 네. 큰 수익 사업이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도 뉴스를 하고 있지만 네. 그 뉴스가 사실은 돈이 되는 네.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론의 어떤 사회적 기능, 뭐 네. 사명, 네. 그다음에 뭐 정론직필 뭐 이런 사회적 요구 이게 훨씬 더 강한 것이지. 네. 뭐 정론이라는 게 돈이 네. 돼서 하고 이런 종편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편하고는 다르죠. YTN도 수익 구조를 보면 네. 딱 그 인건비 주고 방송 굴러갈 만큼의 매출을 올리고 네. 그걸 쓰고 예. 또 벌어서 그만큼 쓰고 예. 그래서 조금씩 모으고 그 정도지 사세를 확장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앞서 말씀 주신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유경선 회장 개인의 어떤 그게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 네. 꿈, 예. 뭐 이런 권력에 대한 예. 어떤 네. 뭐라 해야 되나 갈구. 사회적 지위, 뭐 사회적 레putation 지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네. 그 삼성의 고 이건희 네, 네. 회장도 IOC 위원하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보면 유경선 회장도 런던 올림픽 선수단장 하고 싶어했고 트라이애슬론 협회 회장하고 그런 거 하시는 기업인들을 보면 예. 대부분은 예. 자본을 넘어서 예. 뭔가 새로운 권력을 추구하시는 분 같아요. 특히나 검찰 수사를 받았던 그 경험이 예.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예요. 개인적 경험이. 예. 그러면 YTN을 인수하면 네. 검찰로부터 그런 수사를 안 당합니까? 같이 싸워줍니까? 사주의 이익에 예. 예? 뭐 기자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겠죠. 예전에 한 그 유력 일간지 신문 기자들은 회장이 구속될 때 거기서 회장님 힘내세요 했었죠. 막 외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YTN 기자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지금까지 YTN은 단 한 번도 사주가 있어 본 적이 없고 네. 누구에게 고개 숙이면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네. 사내에서 예. 이거 얘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얘기 안 된다고 싸웠고 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게 YTN이고요. 맞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구본홍 씨 사장으로 왔을 네. 때 파업도 했습니다. 네. 그때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는 해직 사태까지 있었고 맞습니다. 예. 무려 3,249일 동안 싸워가지고 해직자들 복직됐어요. 예. 이게 이 사내 사풍이 있고 문화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사주를 위해 충성할 만한 그런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자본에 완전히 넘어가고 수십 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네. 아, 참 지금 굉장히 어찌 보자면 그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운명이 걸린 네. 기로에서 네. 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회사가 YTN을 네. YTN의 경영권을 아까 이제 30.95%를 네, 네, 인수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한 70% 정도 되는 건 누가 가지고 있으며 네, 네. 실제로 유진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예, 이건 뭐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YTN에 왜 이렇게 공기업 지분이 들어왔는가를 보면 네. 처음에 YTN은 1994년에 창사를 했고요. 예.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 연합뉴스죠. 당시 네. 연합통신이 만들었어요. 네. 그때도 한국에 CNN이 있어야 된다면서 네. 통신사가 만든 거예요. 네. 24시간 뉴스 채널을. 예. 그런데 외환위기 닥치고 하면서 예. 경영이 어려워져가지고 연합통신이 손을 뗍니다. 네.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부도 위기에 몰렸고 회사가 없어질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당시의 국민적 요구와 정책적 판단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24시간 뉴스 뉴스 채널은 채널 필요하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998년 뭐 99년 거쳐서 네. 사실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요. 그때 들어온 것이 한정 KDN 자본과 예. 마사회 자금, 예. 우리은행. 예. 그 당시는 우리은행이 국책은행이었죠. 예. 우리은행
한국담배인상공사 그 자본이 들어옵니다. 네. 그 자본이 들어오고 그 당시 YTN 직원들은 6개월 넘게 임금을 못 받았는데 그 임금을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임금 채권을 포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종잣돈이 되고 공기업 자금이 들어와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지만 한국담배인상공사는 그 모회사인 KTNG 네. 그러니까 이제 민영화되면서 그렇죠. 지금은 공사지만 민간 기업이고요. 우리은행도 민영화가 됐고요. 그렇죠. 남아있던 공기업이었던 마사회와 한전 KDA는 유진그룹에 넘긴 거죠. 그래서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네. 이제 30.95%는 유진이 가져갔고 예. 20%좀 넘게 한국담배인상공사가 인상공사.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뭐 10% 남짓한 지분들을 우리은행이랑 미래에셋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진그룹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현재 YTN이 보유하고 있는 남산타워라든가 상암동 사옥을 본인들 마음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 다른 대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또 그러려면 경영권을 완벽하게 가져와야 되는데 네. 현재 우정균 사장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서 네. 아마도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3월 주총이나 네. 뭐 이럴 때 사장 해임하고 새로운 낙하산 사장을 내려꽂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경영권을 가져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유진이 뭐 자산을 매각을 하든 뭐 보도를 어떻게 주무르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 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지금 뭐 몇 달 안 남은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이런 유진 기업을 YTN 구성원들은 그러면 좋습니다.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네. 이제 반대 네. 인수 반대 운동을 할 거냐 네. 지금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성원들의 대체적인 뜻이나 인식이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그게 네. YTN의 직원이 한 1,000명 됩니다. 그 중에서 네. 노조 가입을 지금 현재 규약으로 노조 가입이 가능한 분들이 한 750명 정도 되고요. 네. 그 중에서 550명이 전국 언론노동조합입니다. YTN 직원. 예. 나머지 100명이 제2노조 방송노조라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100명은 무노조인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 언론노조 550명을 제외한 나머지 200분들은 연차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무노조가 아닌 분들, 이른바 제2노조, 방송노조 분들은 민영화를 환영하죠. 환영하는 뭐 이동관 씨를 방송개혁의 적임자라면서 칭송하는 분들이니까 네. 뭐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을 사시는 거고. 네. 하지만 YTN의 절대 다수, 특히 젊은 기자들. 네. 거의 100%는 예. 다 550명 안에 들어가는 예. 전국 언론노동조합 소속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 언론노조는 유진 기업을 결코 반기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조용하지만 노동조합 네. 중심으로 뭉쳐서 침착하게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얘기도 초기에는 들렸어요. 자본에 넘어가면 월급도 올려주고, 네. 뭐 보상금도 준다.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자본이 YTN 구성원들한테 잘해주려고 네. 수천억 써가면서 YTN 지분을 왜 삽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보상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서울신문 사례 때문에 그래요. 네. 호방건설. 그렇죠. 네. 서울신문이 호방건설에 넘어갈 때 네. 서울신문 구성원들은 이른바 보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왜 받았냐면 네.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네. 구성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을 호방건설에 넘긴 거예요. 그 그래서 값을 받은 거지. 네. 우리 호방건설이 서울신문 인수할 테니까 아우 야 너희들 마음의 상처 심하지. 그러면서 야 좀 써 이렇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네. YTN에는 절대 그런 거 이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뭐 어떤 기자 만났는데 유진이 생각보다 매우 짠 회사다. 네, 그래서 뭐 혹여라도 구성원들이 네. 뭐 월급이 오를까, 네. 뭐 인센티브가 늘어날까, 네. 택도 없는 생각이다. 그렇죠. 그런 회사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경영 굉장히 많이 다를 거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중요한 건 유진이라는 회사가 네.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 한국의 CNN 네. 만들 정도의 어떤 언론관이나 투철한 사명감이나 이런 네. 게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뉴스 전문 채널을 경영하겠다고 나선 걸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유경선 회장 개인적인 욕망, 힘을 향한 그게 스트롱. 힘을 향한 스트롱. 나 스트롱. 유경선 스트롱해지고 싶어. 네, 스트롱 예. YTN이 예. 아니라 스트롱 유경선 예. 거기에 대한 욕망이 하나 있고 예. 또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예. 그 건빵 만드는 회사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하다예요. 이거는 컴플렉스가. 유진그룹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직접. 예. 좀 더 그럴듯한 예. 기업에 오너이고 싶은데 그래서 그 2세인 유경선 회장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하고 네. 3세는 또 레미콘 회사라는 거에 대한 또 예. 불만이 있답니다. 예. 이거 그냥 들리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있겠죠. 네, 좀 근사한 일 하고 싶어. 네. 신분 상승 뭐 이런 거예요? 아휴, 근데 부끄럽습니다 근데 진짜. 이 근사한 예. 일이 아닌데 예. 그래서 예. 말씀하신 어떤 청사진이나 네. 비전 이런 것은 없어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냥 YTN이 현재까지 YTN이 역사가 30년이거든요. 예. 아이고 벌써. 예, 30년 동안 이뤄온 이 YTN의 명성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네. 그렇게 쉽게 될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유경선 회장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회사 특징이 네. 기업 인수합병이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그걸로 돈 벌었다. M&A로 돈 벌었기 때문에 네. 예컨대 YTN 인수했는데 예, 예. 이거 돈도 안 되고 예. 기자들이 말도 안 듣고 네, 네. 원래 내가 생각했던 꿈과 거리가 멀어. 네. 이러면 또 팔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상정해 두고 계십니까? 예, 근데 그건 가능성이 아니고 네. 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네요. 그럴 네. 수 있죠. 네. 예전에는 그런데 공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기업 지분을 팔려면 예. 공기업 이사회를 비롯해서 예. 정부가 산자부 내지는 기재부가 예. 승인을 해줘야 파는 거고 예. 절차가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 유진그룹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유진그룹이 마음대로 팔면 파는 거죠. 근데 이 네. 문제가 뭐냐면 유진그룹이 워낙에 비싼 값을 써냈어요. 3,200억 원을 써냈잖아요. 네, 지분 네, 30%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예. 나중에는 3,200억 밑으로는 못 팔게 될 겁니다.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상 주고 음. YTN 지분을 또 사야 할 기업이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YTN 지분을 당장 뭐 팔기보다는 네. YTN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잖아요. 네. 뭐 상암동 사옥이나 남산타워나 네. 어떤 사내 유보금도 1,400억 원 가량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본인들의 뭐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죠. 음.